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요. 우선 해가 바뀌고 인사를 드리는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특히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종합 비타민에 대한 리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비타민 B군 고함량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피로감 개선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 B군 제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팩타민, 비맥스, 벤포벨, 그리고 엑세라민, 메가트루 등등 굉장히 제품이 다양한데 사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많지만 각각 제품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많이 쓰이는 비타민 B군 위주의 종합 비타민 총 16종에 대해서 세세한 스펙과 함께 각각의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다 시청하시기에 다소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궁금한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영상을 시청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을 쭉 해 주시면 비타민 B군과 이 제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한층 더 레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타민 B1부터 12번까지 우선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와 그리고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 보다 더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물론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재미없어요. 이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화면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보고 싶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따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메일 주소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업적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화면에서 같이 알아볼 내용은 비타민 B군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활성형 비타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 의약품 종합 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 활성형 형태는 비타민 B1, 그리고 비타민 B2, B6, B12 이 정도로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활성형으로 비타민을 넣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반적인 형태보다 체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증상이 개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세포에서 쓰이는 생체 이용률도 더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보다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활성형과 일반 형태의 용량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활성형이라고 해서 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함량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량 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6의 경우 신경 독성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하루 100mg 이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메스꺼움, 속 울렁거림 등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통 이런 경우는 비타민 B1이나 B3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복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고용량 복용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제작한 이 비타민 B군 부작용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결핍 또는 부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비타민 B군에 대한 결핍이나 부족은 어느 한 가지 단독 부족보다는 다 같이 부족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특정 한 종류를 복용을 하시기보다는 다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포함해서 음주가 잦은 분들에게는 특히 결핍 가능성이 높고요.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당뇨약, 항생제, 항전간제, 위산억제제, 피임약 등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비타민 B군에 있어서 결핍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죠. 비타민 B2 복용을 하게 되면 원래 이 비타민 B2의 색상 자체가 약간 노란 형광빛을 띠기 때문에 소변이 노랗게 나옵니다. 간혹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이죠. 엽산은 보통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수로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반까지 복용이 권장이 되죠. 자, 그런데 산모뿐 아니라 임신 준비 기간 동안 남편분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건강한 정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준비를 하는 여성분 말고 남편분도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B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각각 제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제품은 비맥스 BB인데요. 다소 특이한 제품입니다. 뷰티 앤 밸런스의 앞글자를 딴 BB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 케어 쪽으로 보다 더 특화된 구성으로 여성분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데 당연히 남자분들도 복용을 해도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보통 하루 1정 복용인 것과 달리 하루 2정 권장 복용량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타민C, L시스테인, 비타민 K1, 그리고 비오틴, 판토텐산, 코엔자임 Q10, 셀레늄 등이 이 정도의 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각각을 개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닌 이상 종합 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치고는 꽤 함량이 괜찮습니다. 각각들이.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피부의 항산화, 그리고 기미와 주근깨 관리, 피부 재생, 노화 방지, 피부염의 케어 등에 효과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피부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는 분들에게 괜찮은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맥스 액티브입니다. 앞선 BB와 마찬가지로 활성형이 총 4종으로 시중 나와 있는 제품들 중 가장 많은 수의 활성형을 함유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자, 단 비타민 B2와 B6는 비활성 형태와 활성 형태를 함께 섞어서 조합을 하다 보니 활성형만 봤을 때는 사실 그 함량 자체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비타민 B6와 B2의 활성형의 함량만 보자면 뒤에서 소개를 할 메가트루 액티브의 훨씬 더 높은 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뿐 아니라 비타민 C, D, E, 미네랄, 그리고 우르사 성분이죠. UDCA, 콜린, 이노시톨 등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며 비타민 B군이 100mg으로 맞춰진 고용량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비맥스 메타입니다. 현재 약국용 고함량 비타민 B군 제품들 중에서 숫자상 그리고 구성상으로는 거의 가장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비타민 B1을 다른 제품들처럼 벤포티아민으로만 구성한 게 아니라 벤포티아민 95mg에 비스벤티아민이라는 것을 5mg을 합쳐서 총 100mg으로 활성형으로 맞춰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벤포티아민이 흡수가 매우 빠르고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쉽게도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부르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로 흡수되어 작용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BBB를 통과할 수 있는 비스벤티아민을 조금 섞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려는 시도 같습니다. 하지만 함량이 5mg으로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보다는 차별화를 위한 노력 정도의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콜린 타르타르산염과 이노시토를 100mg씩으로 다소 고함량으로 넣어 놓은 것을 봤을 때 비맥스 메타는 단순 육체 피로감 개선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 개선에도 꽤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험생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에는 콜린 타르타르산염과 이노시톨이 각각 75mg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고함량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신경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2가 500마이크로그램으로 고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림, 결림, 신경통, 피로감, 구내염 등에 효과적일 수 있겠죠. 나머지 비타민 B군 함량도 주로 100mg으로 꽤 높게 맞춰져 있고요. 그 외에도 엽산도 400마이크로그램, 우르사 성분이죠. UDCA도 30mg. 자, 그런데 복합우르사, 우리가 먹는 복합우르사의 UDCA가 25mg 밖에 들어있지 않는데 이 비맥스 메타에는 그게 오히려 30mg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천아유, 그리고 미네랄들 등 전반적인 구성과 함량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유한양행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가트루 포커스입니다. 자, 임팩트하민 파워 A 플러스와 함께 수험생 비타민으로 불리우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크게 특별하지 않은 비군 구성이고요. 요즘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함량과 구성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칼슘과 마그네슘이 각각 100mg씩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사실 청소년기의 권장 섭취량을 보면 칼슘의 경우 800에서 900mg, 그리고 마그네슘의 경우 300에서 400mg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 각각 100mg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좋은 형태도 아니고 무기염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로얄 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뇌 기능에도 좋고 집중력에도 좋고 체력 보강에도 좋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그런 정도의 질과 양의 로얄 젤리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효능을 낼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들어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양질의 원료로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위한 포인트가 몇 보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성분들의 직접적인 효능을 원한다면 양질의 원료에 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따로 추가를 해서 복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트루 골드 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의 함량 자체는 사실 다른 고함량 제품들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인 밸런스에 꽤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무려 23가지 성분으로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들 중에 가지수로는 가장 많은 수를 자랑을 합니다. 자, 비타민 A, B, C, D, E 모두 들어있고, 미네랄 성분들, 그리고 UDCA, 다른 제품들에는 들어있지 않은 망간, 몰리브덴, 황산 콘드로이친 등도 섞여 있어서 말 그대로 종합 영양제 개념으로 복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신 충분한 함량을 원한다면 하루 2정 정도를 복용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메가트루 액티브 보겠습니다. 자, 앞선 비맥스 액티브와 비슷하게 활성형에 보다 더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액티브라고 써 있죠. 자, 비타민 B1의 경우는 앞선 비맥스 액티브와 용량이 같고요. 비타민 B2와 B6의 활성형 비교에서는 메가트루 액티브가 비맥스 액티브보다 많이 높습니다. 자, 단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구성을 보자면 비맥스 액티브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트루 파워 보겠습니다. 메가트루 시리즈 중에서 최고 함량의 제품이죠. 전반적으로 비타민 B군을 100mg으로 맞춰 놓았고요. 그 외에 비타민 D도 1000IU, UDCA 우르사 성분도 30mg, 엽산 400, 아연 25mg, 그리고 비타민 K1이 들어있어요. 60마이크로그램 등 나머지들도 구성과 함량 면에서 모두 좋습니다.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 유명한 임팩타민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메가트루 포커스와 함께 수험생 영양제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시될 그 당시에는 비타민 B군이 전체적으로 50mg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로감 개선이라든가 학습 능력의 증진, 집중력 향상 등에 좋다라고 인식이 되었으나,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비타민 B군이 거의 100mg으로 세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 이 부분들에서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뇌기능 개선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콜린 타르타르산염, 그리고 이노시톨이 각각 75mg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종합 비타민 중에서는 나름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성분들은 B맥스 메타의 100mg씩으로 더 높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콜린 그리고 이노시톨 등이 끌렸다면 차라리 이 제품보다 B맥스 메타를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복합 미네랄제를 추가로 조합하는 게 수험생 분들께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팩타민 프리미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임팩타민 하면 인지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자, 가장 초창기에 활성형이면서 고함량 비타민 B1 제품으로 그 당시에 고함량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광고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으나 사실 요즘 제품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제품 출시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광고와
소비자들의 인식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팩타민 케어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B6 125mg,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이죠. 250 마이크로그램, 비타민 B12 5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고함량으로 넣어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정상화에 포인트를 둔 제품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과잉이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 있고요. 혈관의 플라그 축적으로 인해서 다양한 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정상화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성에 추가로 인슐린 작용과 관련이 있는 비타민 K1 그리고 크롬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포인트를 둔 그런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선택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용제약 제품 중에서 레릿비를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출시된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임팩타민 시리즈의 상위 버전으로 보는데, 비타민 B군은 우선 전반적으로 10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활성용도 3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를 위해서 비타민 C, E, 셀레늄, 코엔자임 Q10 등이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기타로는 UDCA 성분, 감마오리자놀, 아연, 비타민 D 등 고르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훌륭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B군에 더해서 항산화 목적의 종합 영양제를 찾는 분께는 첫 번째로 권해드릴 만한 가장 괜찮은 제품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종근당 제품이죠. 벤포벨 B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타민 B군은 10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판도텐산이죠. 비타민 B5와 엽산이죠. 비타민 B9이 너무 적게 포함된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비타민 D 1000IU, 아연 24mg, 우르사 성분인 UDCA 30mg 등 구성과 함량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 함량은 높진 않지만 비타민 C, E, 그리고 감마 오리자놀, 코엔자임 Q10 등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특별히 더 뛰어난 특장점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잘 구성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차승원 씨가 광고를 해서 유명한 제품 액티넘 EX 골드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B가 딱 3종인데 모두 다 활성형이고 굉장히 고함량인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하루 3정 권장 복용량 기준으로 비타민 B1의 경우 100ml, B6의 경우 60, 비타민 B12는 무려 150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특히 비타민 B12는 활성형이면서도 1500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감마오리자놀 10ml, 토코페롤 100mg 등을 더한 구성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근육통, 신경통 등의 통증 개선이라든가 결림, 저림 등 근골격계 관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제품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비타민 B군은 아예 부재하고요. 미네랄이라든가 항산화 성분, 그리고 비타민 D, UDCA 등 다른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이 전부 없고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2배가량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쪽으로 내가 써볼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일부러 이걸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비타민 B12를 활성형으로 그리고 굉장히 고함량으로 복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선택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비타민 B 영양제의 대명사죠. 아로나민 시리즈가 포함된 일동제약 제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로나민 골드와 아로나민 C 플러스인데요. 사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고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바로 엑세라민 B와 엑세라민 엑소를 보겠습니다. 앞선 아로나민 골드와 아로나민 C 플러스 같은 회사죠. 일동제약의 제품인데 엑세라민 B는 전반적으로 비타민 B군을 50mg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것이고요. 엑세라민 B에서 비타민 B군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서 100mg으로 맞춘 하이엔드급 제품이 바로 엑소입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구성이고 함량도 높아서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의 특성상 비타민 B1이 프루설티아민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프루설티아민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장점은 앞서 벤포티아민이 BBB를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뇌에서 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루설티아민은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뇌에서 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뇌에서의 비타민 B1 부족은 당대사의 장애를 유발을 하고요. 이는 곧 집중력 장애라든가 정신적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에 들어있는 벤포티아민보다 프루설티아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비타민 B1 특유의 역한 냄새가 보다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근거림 등의 증상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마다 차이가 약간 존재하긴 하지만 벤포티아민에 비했을 때 흡수율과 생체율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만약 비타민 B1을 프루설티아민으로 꼭 복용을 하고 싶은데 울렁거림, 메스꺼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너무 고함량인 엑세라민 엑소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엑세라민 B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각 회사들의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 함량,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각 회사들의 시그니처 제품들만 모아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미 했으니 제가 간단히 다시 정리한 요 내용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본인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화면상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댓글창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원본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공부할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는데요. 어떤가요? 좀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표가 많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글씨가 이렇게 깨알같이 작다 보니까 재미는 좀 반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런 정리 자료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정리 및 비교가 필요한 이런 내용이라면 종종 이런 포맷으로 활용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볼 텐데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